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은임 아나운서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역대급 망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입으로 옮기기도 차마 부끄러울 정도로 여성 혐오적인 일베 용어를 공개적인 집회 현장에서 사용을 하셨다는데요. 논란이 일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해명을 하셨다는데 정말요? 잘 모르는 단어를 그것도 정치인이 대중 집회에서 그렇게 막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이게 정말 오랜만이죠. 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별일 없으셨죠? 제가 지난주에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 신세를 잠깐 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결방을 하게 됐고요. 이제 건강하게 돌아와서요. 발칙한 뉴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걱정해 주셨던 분들, 또 기다려 주셨던 분들 모두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건강해졌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발칙한 뉴스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발칙한 뉴스 애청자분들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 네. 아무튼 저 막 빨리 오라고 계속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저 없는 동안에도 역시나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특히나 지난 주말에 이 충격적이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방송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그 기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아무리 망언을 하더라도 글쎄 이 정도와 수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발언을 정말 했나?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표현을 본인 입으로 쓰셨더라고요. 이미 많이 기사로도 접하셨겠지만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혹시나 정확하게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자면 이렇게 지난 11일이죠. 네, 11일에 있었던 대구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달창들이 공격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 9일에 방송됐던 국민과의 대담, 문재인 대통령과 어쨌든 같이 하는 국민과의 대담 이후에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가 비판받는 것을 거론하며 그 기자 요새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달창이라는 문빠 이런 표현은 그래도 일반 국민들에게 좀 알려져 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단어인데 달창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원래 아셨던 분들 계신가요?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 달창이라는 뜻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하는 달하고 그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는 창녀 이걸 이제 조합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빛 기사단을 달빛 창녀단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일베 용어,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렬하게 폄하하게 만든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달창이라는 단어래요. 사실 저도 그런데 처음 듣는 단어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된다고 하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저만 해도.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이제 검색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아예 실시간 검색어로까지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다수 국민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잘 몰랐던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신 거죠. 이런 참 혐오스러운 단어를 온 국민이, 아니 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있으면 그 시간에 인터넷을 했던 어린아이들까지 다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지 했다가 이런 단어를 참 모두가, 온 국민이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덕분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게 본인이, 이건 무슨 남성이 써도 문제였겠지만 자기가 여성인데, 그것도 어머니잖아요. 아이가 있는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것도 국민들을 상대로, 아무리 정치적인 뜻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한 얼굴을 하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나. 정말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걸 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공개적인 한 뭐 2만 명 이렇게 있었다는데 그런 집회 장소에서 썼다는 것이 더더욱이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에 뭐 후폭풍이 거세게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많이 보셨죠?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인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 이 단어를 쓴 게 자기는 전혀 정확한 의미도 구체적인 유래도 전혀 모르고 쓴 말이다 라고 따낸 해명을 하셨다고. 근데 이게 해명이 되는 말인가요? 이게 해명이 돼요? 이게? 아니 1차적으로는 글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직접적으로 비난을 받은 당사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창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그것도 굉장히 혐오적이고 비하적인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그 당사자들에게 가장 먼저 사과를 하셨어야 정상이 아닌가. 뭐 어찌됐건 원내대표면 스피커가 어마어마한데 직접적으로 나와서 그런 표현을 제가 잘 모르고 썼다, 죄송하다 라고 직접 사과부터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띡하니 보내는 게 아니라, 단체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잘 모르고 썼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뭐 평소에 친한 사람들,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잘 모르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대충 뭐 어림짐작으로 모르는 단어도 그냥 쓰고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이잖아요. 그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사화가 되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표현이 모든 영상에서 찍고 있고, 그 워딩 자체가 모든 기자들을 통해서 기사화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정치인이 지금 한 해 두 해 정치해본 분이 아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런 사람이 마이크를 쥐고 올라가서 연설을 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나온 표현이에요. 문바, 달창 이런 얘기가요. 근데 여기서 노련한 정치인이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을 할까요? 응? 그럴까요? 아무리 애드리비를 하더라도 자기가 잘 모르는 단어를 그렇게 쓸까요? 한낱 아나운서인 저만 해도, 아나운서일 뿐인 정치인까지 아니어도 아나운서인 저만 해도요, 방송할 때 제가 잘 모르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실수할까봐.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제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그런 류로 잘못 해석, 곡해돼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내가 잘 모르는 단어는 안 씁니다. 그죠? 아니 어떤 말을 만약에 쓰고 싶은데 그 단어가 행여라도 헷갈리면 일단은 검색을 해보죠. 이 단어를 써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하게 되죠. 웬만하면 저도 뭐 평소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자유롭게 하더라도 방송에서는 최대한 단어를 그래도 좀 정제된 단어를 쓰려고 하고, 잘 아는 단어를 아는 선에서 쓰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창 이런 이야기를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그것도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는 대규모 집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올라가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뭐 문바 이런 거야, 뭐 노빠, 안빠, 뭐 이런 박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는 아니었을 테고, 그건 뭐 대부분 국민들도 알고 있는 단어고요. 근데 달창 이런 단어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말이면 정말 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잘 모르는 이야기였다, 단어였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잘 모르는 단어면 무슨 뜻인지 궁금한 게 정상이잖아요. 응? 아니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뭐 인터넷에 검색은 못하더라도 보좌진에게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보좌진이 일배인가? 아니 아무리 뭐 문바랑 비슷한 단어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적어도 비슷한 뜻이려니 싶어도 일단 단어 자체가 이 안에 무슨 단어, 어떻게 조합된 단어인지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궁금한 거 아니냐고요. 궁금해야 정상 아니냐고요. 이런 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막 썼다?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왜 젊은 친구들이 요즘 갑분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조어로 많이 줄이잖아요. 사실 뭐 달창 이것도 줄여서 쓰는 말이니까 일종의 줄임말 개념인데 갑분싸 이런 표현 들었을 때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뭘 줄임말이에요? 궁금해진단 말이죠. 이거 모르는 채로는 안 써요. 못 씁니다. 갑분싸가 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뜻이더라. 아 그런 단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야 그런 단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갑분싸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잘 안 씁니다만은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얘기든지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서야 자기 말처럼 그 단어를 쓰게 되는 게 정상이더라 보통은.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그 단어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도 너무나도 생소한 그냥 단어만 들었을 때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짐작하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를 듣고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그냥 비슷한 말이려니 해서 그냥 막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얼마나 이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진심으로 느껴지겠냐, 납득이 가겠냐 이런 겁니다. 글쎄 정말 몰랐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게 그냥 요즘 갑분싸 이런 단어처럼 젊은이들이 막 그냥 막 줄여 쓰는 이런 단어가 아니고 정말 특정한 사이트에서 쓰는 일베 그 극우 사이트인 일베 용어잖아요. 일베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심지어 기자들 중에서도 모르는, 잘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었던 기자들도 그게 뭐예요? 약간 이런 이게 문제가 될 줄도 몰랐던 기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의 그 달창 뜻을 검색해 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았겠어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통용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대체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런 끔찍한 혐오 단어를 처음 접하고 들었는지가 참 궁금해지는 거죠. 주변에 어떻게 일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 아니면 직접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일배를 즐겨찾기라도 하고 계신 건지. 어제 JTBC 뉴스에서도 그런 그 내용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지금 뭐 이런 달창 이런 표현뿐만이 아니라 일베에서 주장하는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공론화시킨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 백남기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베 쪽에서 그 빨간 우이 가격설 뭐 이런 주장을 가짜뉴스를 그야말로 가짜뉴스를 열심히 퍼뜨렸던 바 있는데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국감장에서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빨간 우이 입으신 분이 계속 나오죠. 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역시 부검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국감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이건 그때 여러분들 다들 뭐 많이 아셨겠지만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뻔히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니 뻔히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쏟아지던 물대포를 어떻게든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몸으로라도 막으려고 뭐 그 빨간 우이를 입으셨던 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분들이 온몸으로 이렇게 물대포를 대신 막아주던 모습들 이런 게 영상으로 그야말로 증거로 모두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아니 그것도 무슨 전문가도 아닌 이 극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온 얘기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검증조차도 없이 공적인 국감 자리에서 이렇게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런 주장을, 아니 그런 사이트에서 한다는 것도 어이없지만 그런 사이트의 주장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이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충격적인 일이 아니냐라는 거였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미 그때부터 일베 사이트를 아주 깊이 신뢰하고 계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본인의 정치 파트너로서 이 일베 사이트를 대단히 인정을 하고 계셨던 것 아닌가, 그때부터 이미,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베에서 쓰는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애드립인 것처럼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된 것 아닌가. 원래 자기가 많이 보고 접하는 단어가 애드립을 하더라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오게 되지. 정말 생소하고 정말 잘 모르는 단어를 갑자기 이렇게 막 툭 튀어나와서 쓰게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이 습관상으로요.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월에요. 지난해 3월에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3만에 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글을 올려요. 보이시나요?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일베 폐쇄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일베를 두둔한 겁니다. 이쯤 되면 뭐 거의 일베와 동기화된 수준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일베 사이트를 깊이 신뢰하고 계시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반자로 오래전부터 점지해 두고 계셨던 것 아닌가, 굳게 믿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다른 이를 향한 일방적인 폭력, 혐오를 담은 그런 말까지 표현의 자유 안에서 용인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해서 살인하고 폭행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까지 용인해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법의 테두리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지금 뭐 기자들에게 해명 문자를 보냈다고 잘 모르는 단어였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사실 누구나 사람이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들 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 자국의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 대변인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무려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이 분열됐다고 그야말로 몰 역사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죠? 그래놓고 해명을 한답시고 반문특위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아니 앞에 해방 이후에라고 돼 있는데 해방 이후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나? 그 많은 세월은 다 어디로 가고 갑자기 해방 이후에 반문특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해놓고 도리어 국민들에게 그 국어 실력이 왜 이렇게 없냐며 막 승질을 부리셨던, 적반하장으로 막 비난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아니 그렇게 말 때문에
무리를 빚고 논란이 일고 했었으면 상식적으로 좀 자중할 법도 하잖아요. 이렇게 말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이러면 만약에 그게 본인이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면 이걸 자중하고 어떻게든 좀 그 이미지를 탈피해보고자 벗어나보고자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번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일배식 혐오 발언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 있는데 이건 글쎄 실수라기보다는 정말 의도적인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쯤 보면. 아니 요즘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랑 이 황교안 대표가 당 내에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인기 순위 경쟁 중이래요. 요즘. 둘이서 아주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신경전이. 보통은 이제 당대표가 앞에 확 치고 나가면 원내대표가 좀 이렇게 달래주고 중재를 하고 약간 이런 좀 나름대로 투트랙 전략 같은 이쪽에서 세면 여기서 약간 약하게 이런 이제 전략을 좀 세우는데 여기 뭐 자기들끼리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인기 많아. 내가 더 잘 나갈 거야.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지지자들을 누가 더 강한 죄송합니다. 누가 더 강한 표현이다. 누가 더 강한 이런 그 행보로 누가 더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모으는가. 이런 거에 완전 좀 혈안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둘 다. 그러니까 뭐 지금 황교안 대표도 무슨 선거까지 지금 1년 아니 대선은 더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뭐 벌써부터 대선 후보라도 된 것처럼 전국을 아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내가 보수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러면 좀 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국회를 좀 돌봐야 할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도 완전 뭐 지기가 싫어가지고 더 나가서 이제 막 센 발언으로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자기들을 비난하든 말든 이런 건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뭔가 그냥 그 안에서 누가 더 센가 보여주는 거에만 그냥 혈안이 돼 있고요. 그냥 또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논란이 지나가기를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뭉개고 넘어가지 않을까. 몰라서 그랬다니까? 이렇게 도리어 국민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놓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 보다 더 센 망언 이제까지는 했던 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전보다도 역치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역치가 더 높아질 상태이기 때문에 더 센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그런 망언을 쏟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 보수 정당의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죠. 이렇게 막말성 발언, 센 발언 이런 걸로 주목을 끌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치적 생명을 이어왔던 이 보수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내년 총선까지 기다려야 되나? 내년 총선 때 아직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다가올 선거에서 정말 투표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랑 황교안 대표가 뭐 열심히 지금 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어쨌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막말 쪽으로 센 발언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와중에 황교안 대표는 요즘 SNS를 통해서 완전 무슨 감성시인 흉내를 내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황교안의 SNS 감성화법과 백마탄 영웅의 상관관계라는 기사입니다. 놀랍죠? 여기 이제 황교안 대표가 SNS에 요즘 올리고 있는 글들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대요. 여러분 살짝 이렇게 손발 오그라드는 걸 조심하시고 들어보세요. 매화나무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새 봄의 희망을 강에 비친 달빛이 부서집니다. 네. 이거 약간 술 한잔하고
하고 이렇게 새벽에 감성글 쓸 때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 SNS에 올라오는 글이 다 이런 식이라고요. 요즘에 올라오는 글이. 아니 사실 이제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어찌됐건 공안검사 출신이신데 이런 분이 사실 글 쓸 때 이런 이게 좀 뭐랄까요? 비유법 이런 것들 많이 안 쓰거든요. 어떤 뭐처럼 뭐 이런 감성적인 글들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이게 사실 원래 스타일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황교안 이 대표의 원래 스타일하고도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그 SNS에 최근 올린 한 80여 개의 글이 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개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80여 개의 다 글들이 일관되게 다 이런 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 전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라고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뭐 달은 숨고 비는 내립니다. 이런 완전 아련 터지는 아련아련한 이런 글들 주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이런 표현들 관련해서 이 경향신문에서 정치 관련 이미지 전략가인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분이 왜 이렇게 감성스럽게 구시는 건지를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의 이 분석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황 대표의 시 같은 감성 표현은 홍준표 전 대표로 대표되는 막말 보수 정치인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이런 전략으로 보인다. 그동안 어찌됐건 이전에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았던 막말 보수 정치인들 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일종의 선긋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백마탄 영웅 보수를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라는 거고요. 이런 감성 아련 터지는 이런 게 그냥 막 술 먹고 막 삘받아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글이라는 거고 이것 역시가 모두 의도적인 단어들, 의도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아련 터지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는 말들은 자기가 이 좌파 독재 칼날에 맞서서 우리 핍박받는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고 지켜내는 영웅이 되겠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막 아련 터지는 막 달이 숨고 비는 내립니다 하면서 자기는 뭐 피해 좌파 독재 피해 뭐 칼날에 뭐 이러면서 그런 걸로부터 국민과 우리 이 국가를 지켜내겠다고 자기가 그런 영웅이라고 계속해서 포장을 하는 거죠. 너무 웃기죠. 영웅이래 자기가. 그러니까 독재 권력의 공안 검사로 국민들에게 칼날을 휘둘렀던 그런 분이 부패 권력의 2인자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했던 그런 분이 자기가 스스로를 백마탄 영웅으로 포장해서 시인 막 감성 터지는 시인 행세를 지금 막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웃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황교안 대표의 행보들을 보면 거기 뭐 어디 이제 그 지지자들 많이 있는 곳에 다니시는 걸 보면요 거의 지금 이미 이제 내년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이미 지금 자기가 대선 후보 아니 이미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막 완전 이분 특유의 그 또 약간 있잖아요 그 권위적인 이런 이 스탠스가 있으신데 완전 이미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로 한껏 그야말로 대선 후보 뽕이 차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다니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런 이 뭐랄까요 영웅주의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이런 재미에 한껏 도취되시는 것 아닌가. 나 영웅이야. 내가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것에 거의 약간 자기도취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황교안 대표님 아무리 그렇게 폼 잡고 멋있는 척을 해봤자 응? 국민들이 이미 그 민낯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뭐 한 수십 년 전, 물론 공안검사 시절이야 뭐 수십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박근혜 시절에
그 막 권한대행 됐다고 좋아서 막 권한대행 시계까지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잠깐 하는 그동안도 그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권한대행 시계 파서 주변에 돌리고 그렇게 권력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게 정말 허례허식 좋아하시는 이런 분. 네, 그 민낯을 우리 국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막 무슨 순결한 막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백마탄 영웅 행세를 하고 계시는 이분의 참 가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대체 몇이나 그 뽕에 도취돼서 같이 응원을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꿈이 머지않아 깨질 테니 네,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바치칸 뉴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또 오랜만에 온 김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투탑 정치인의 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바치칸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빠지지 않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오후에는 좀 비가 내린다고 하던데 갑자기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저처럼 건강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돈난말 아니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다들 제가 한번 아프고 보니까 건강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바치칸 뉴스 내일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